오늘은 낮이니까요. 조금 신나는 노래도 틀 수 있겠죠. 제가 평소에 좋아하지만 밤이라서 못 틀었던 노래들을 잔뜩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곡은 아웃캐스트의 헤이야 듣겠습니다. 자, 첫 곡은 아웃캐스트의 헤이야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낮에 하고 있습니다. 낮이라서 조금 신나는 노래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하고 신청곡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 많이 달아주시고요. 밤에 못하면은 낮이라도 좀 하겠습니다. 사연이랑 신청곡이 엄청 밀려 있네요. 연말 연시라 조금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니까 아무튼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도 하시고 담배 끊으시고 살 빼시고 아무튼 새해 계획 다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이 사실 지금까지 주말이었기 때문에 첫 평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장도 오늘부터 열렸으니까요. 밀린 사연을 얼른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22살이 되는 친펄순이입니다. 비대면 강의를 들으면서 바깥에서 인터벌 러닝 몇 분 달리다 몇 분 걷는 걸 반복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고 패딩을 입고 뛰자니 몸이 무겁고 무엇보다 너무 춥더군요. 그러다 해질 무렵에 딱 나가서 달리니 풍경은 또 너무 예쁩니다. 이래서 바깥 러닝 포기 못하지 크크 하다가도 나가기 전 뛰기 직전까지는 집에 있을까 그냥 걸을까 매번 생각하고 혼자 스스로에게 킹받는 저 나약한 걸까요? 그리고 쭈펄님 덕분에 좋은 노래 듣고 잠듭니다. 고마워요. 하나 둘 셋 다 같이 쭈벌 파이팅.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사연 읽고 제일 많이 하는 말 원래 그렇습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딩을 입고 뛰지 마세요. 벗고 뛰세요. 아무리 추워도 뛰면은 덥지 않아요? 너무 덥던데? 패딩을 입고 뛰는 그 모습이 너무 나약합니다. 패딩을 벗고 뛰시길 바라고요. 땀이 식으니까 춥다? 땀이 식지 않도록 계속 뛰어.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추우면 이제 딱 추워질 때 이제 집에 들어오고 딱 샤워하고 펄밤 들으면서 자고 이러면은 금방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저도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저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벌써 배가 고픈데 아무튼 목표한 체중, 목표한 몸매 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은 파렐 윌리엄스의 하피 듣겠습니다. 파렐 윌리엄스의 해피였습니다. 저는 해피 이 곡을 들으면은 마냥 신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행복한 사람 특, 행복하다고 안함. 그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어. 진짜 행복하면. 근데 계속 I'm happy를 강박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신나게 듣다가 이 가사를 유심히 보고 이 되게 행복하지 않은 상태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좀 꼬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2주간 장기 휴가 중인 펄떡이입니다. 라삐뽀. 제가 이렇게 읽은 게 아니고 진짜 글이 이렇게 써있어. 펄떡이입니다. 라삐뽀. 이제 내일부터 휴가가 사흘 남았는데요. 지난 11일 동안 미뤄뒀던 여러가지 일을 했습니다. 잔업도 좀 하고 토익도 다시 보고 가족여행도 가고 차도 고치고 친구도 보고 글로 나열하니 꽤 이것저것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저는 개운하지가 않네요. 휴가가 끝날 때가 되니 그깟 11일을 허송세월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또 제대로 쉰 느낌은 안 들고 그래서 뭐라도 해야지 발을 동동 굴리며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올해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달린 것 같은데 막상 쉬게 되니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네요. 벌디는 만화가 시절에 이런 강박증은 없으셨나요? 어떻게 제대로 잘 쉬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청 알차게 보내셨는데 가족여행하고 친구 보고 차 고치고 토익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하고 있으면은 아예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잘 보내신 거고, 그 쉰다는 느낌을 못 받은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핸드폰 하면서 침대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뭐 그렇게 보내는 게 사실 쉬는 건데, 그렇게 쉬잖아요? 그러면은 막상 또 그렇게 보내면은 진짜 허송세월한 느낌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상병 때 휴가 나왔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군대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파이널 판타지 하다가 들어갔어요. 파이널 판타지 9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그 9박 10일 동안 그거 하다가 들어갔어. 그게 허송세월이다. 그런 게 허송세월이고 너무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이 12월 말에 온 사연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다시 또 열심히 달리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음 곡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리미니싱인가? 이거 엄청, 이 노래 엄청 좋은데 아무튼 오랜만에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오늘은 낮에 좀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으로 라디오가 굉장히 흥한 시절의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이본의 볼륨을 높여요, 별밤, 그리고 유영석 아저씨가 하는 라디오 등등 굉장히 주옥같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카세트 플레이어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나름 멋지다고 생각하는 카세트 테이프를 모으는 취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손잡고 은행을 갔는데 옛날에는 기다릴 때 보라고 잡지들을 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화제가 된 백인 래퍼 이러면서 한 명 전체가 앨범 커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표지가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도 읽을 줄 모르고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박아두려고 엄마가 은행 업무를 보는 동안 내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500원, 200원 모은 용돈 약 5,000원 정도를 가지고 집에서 가까운 레코드샵을 찾았죠. 그런데 제가 본 이미지를 사장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외국 테이프가 있는 코너로 가서 하나하나 다 뒤져보다가 결국 찾았습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집에 비닐을 쓰고 있는 약간 마른 체형의 백인이 있는 그 표지. 바로 계산하려 카운터로 갔는데 아저씨가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이걸 왜 사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물쭈물 말도 못하고 멋있는데? 라고 중얼거렸던 게 생각납니다. 알고 보니 19세 미만한테는 팔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사장님이 저를 계속 쳐다보시더니 이거 들을 때는 엄마랑 같이 들어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사게 해주시더군요. 그 후로 듣지 않고 있다가 부모님과 일요일에 교회 가는 차 안에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힙합이었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장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랩과 비트. 한참을 듣는데 어머니가 어떤 노래 부분의 후렴을 결국 흥얼거리시더군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교회에 갈 때마다 그 테이프를 자주 플레이하면서 가곤 했습니다. 오늘따라 그때가 많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에미넴의 Stan. 자, 노래 설명 들어갑니다. 이 노래는 Stan이라는 곡인데요. 실화는 아니고요. 에미넴의 사생팬 스탠이라는 사람이 에미넴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 너무 당신의 팬이고 너무 좋아하고 예전에 막 너무 좋고 아무튼 그 딸 이름도 똑같이 지을 거고 여자친구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벌스 2, 벌스 3가 이제 나오면서 점점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답장을 안 하시네, 열받네, 무시하네, 이런 식으로 점점
좀 이제 광기로 이제 치닫다가 이제 절정 부분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그 여자친구를 트렁크에 태워가지고 막 도로를 막 달리다가 다리 위에서 떨어집니다. 강 위로. 그래서 막 첨벙하는 소리가 중간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벌스는 뒤늦은 에미넴의 답장입니다. 당신의 그 팬심 참 감사하다. 근데 당신 좀 약간 좀 이렇게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좀 진정하고 좀 이제 평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를 본 거죠. 에미넴도 그게 당신이었구나. 젠장.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교회 가면서 들으셨다고 엄마하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후렴을 따라 부르셨다고 하니 되게 흥미롭네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어떤 스토리텔링이 잘 담겨 있는. 뮤직비디오에는 그 차가 막 이렇게 막 강에 빠지는 장면 이런 것도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렴이 감미롭긴 하죠.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아무튼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저도 그 예전에 라디오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은 그 신동엽 님이 진행하던 내일로 가는 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이소라 님이 나와서 막 그 성고민 상담해주는 그 코너도 있었고, 영화 평론가 분 나와서 영화 얘기하는 거, 그리고 막 가수들 나와서 앨범 작업한 얘기들, 막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일 재밌었어요, 그게.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아내랑 같이 펄밤을 즐겨보는 펄떡입니다. 요즘 다시 펄밤 하니까 좋네요. 지금 아내가 임신 7주 차인데 입덧이 심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좋아했던 아내인데 고기를 잘 먹지도 못하고 밥도 조금이라도 배부르게 먹으면 속이 안 좋아져서 입덧을 합니다. 또 배가 고파도 속이 울렁거려서 헛구역질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죽이나 칼을 만들어서 조금씩 먹다가 잠을 잡니다. 배고픔을 안 느끼려고요. 심지어는 제 숨 냄새도 역겹게 느껴서 잘 때 제 얼굴을 아내 반대편으로 하고 자고 있습니다.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아내가 엄청 짠하고 불쌍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입덧이 심한 것 같은데 입덧이 빨리 나아지는 방법 좀 펄님이 가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아내 임신하는 동안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펄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덧이 심하시군요. 아무튼 일단 임신 축하드리고요. 입덧은 사람마다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내분께서는 꽤 심한 편이신가 봅니다. 남편분 숨 냄새까지 역하게 느낄 정도면은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지나가고 식욕으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다른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재미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를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해. 애기가 먹고 싶대. 자기가 먹고 싶으면서 꼭 애기가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은 또 안 사다 줄 수가 없어. 애기가 먹고 싶대 이러면은 무조건 구해와야 돼. 무조건 구해와야 돼. 다행히 지금 뭐 마트에 가면은 사계절 음식이 다 있기 때문에 못 구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철 과일이 아닐 경우는 비싸게 살 수도 있다는 거. 여름에 이제 딸기 사거나 그러려면 좀 비싸잖아요. 하우스 사야 되니까. 아무튼 잘 챙겨 드리고요.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보통 한 16주? 요쯤 됐을 때 이제 초음파를 하면은 그 성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별을 알려주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나 봐. 근데 요즘 초음파가 너무 기능이 좋으니까 그 야추가 그냥 보여요. 그래서 알 수밖에 없어. 아무튼 그게 기억이 나고, 아무튼 임신은 이제 40주 정도니까 한 32주 정도 남으셨겠네요. 그동안 재밌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님. 이번에 26살로 올라가는 펄떡입니다.
벌써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네요. 주펄님도 다른 펄떡이 분들도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잉. 저는 현재 성별이 여성인 친구조차 없습니다. 초등, 중학생 때까지는 나름 여자인 친구도 몇 명 있었고 초등생 때는 고백받아 사귀어 본 적도 있습니다. 한 번뿐이지만요. 그러다 남고를 가고 공대를 가고 군대 전역까지 하니 이제는 초면인 여자를 대하는 법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유머러스하고 쉽게 친해져서 맞는 짝을 찾아 잘만 사귀는데 저만 못 사귀는 것 같고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도 주위에 여자인 친구조차 없으니 열등감과 패배감이 점점 심하게 들더군요. 매년 크리스마스만 되면 정말 서럽습니다. 제가 술 먹지 않는 한 매사에 진지한 성격이라 평소에는 유머도 없고 남자건 여자건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지는 것도 쉽지도 않아서 맞는 짝 찾아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연애 얘기할 때도 조용히 있습니다. 초중학교 때 사귄 건 애들 장난이라 하며 쳐주지도 않더군요. 연애 경력이 있다는 얘기를 다른 못쏠 펄떡이들이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상이 갑니다만 어떻게 알았지? 현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초면에 친해지려면 군대 얘기가 치트키던데 여자는 초면에 어떻게 친해지는지도 모르겠고 전에 주펄님께 듣기로는 집안에만 있으면 안 생긴다던데 혹 대학 졸업하고 이 시국에 마땅히 새로운 인연을 찾으러 갈 곳도 떠오르지 않네요. 어째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는 기분입니다. 점점 빨라지는 세월이 가기 전에 청춘연애 한번 해보고 싶네요. 매번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펄 파이팅. 원래 그래요. 모르겠어. 이거는 그냥 모르겠네 나도. 공대 가고 군대 전역까지 남고의 공대 군대 전역이 클이구나. 집안에만 있으면 안 생기는 건 사실이고 뭔가 어딘가에 무조건 가야죠. 직장을 가든가 학원을 가든가 스터디를 한다던가 어차피 자신의 나와바리?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찾아야지 멀리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운더리를 일단 한번 체크해보고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동호회 같은 거를 나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제 친구는 댄스를 되게 오래 했었어요. 뭐라고 하더라? 약간 살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자친구 좀 만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일하다가 지금 아내랑 만난 걸 생각해보면은 그냥 같이 벽화 작업 같은 거 하다가 만났거든요. 그렇게 당연히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벽화 작업은 되게 우연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런 게 생길지 모르니까 아무튼 너무 또 26인데 모쏠이라고 굳이 한탄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은 근데 유머가 없고 이런 거는 모르겠네요. 술을 먹지 않는 한 매사에 진지한 성격. 이런 게 약간 좀 술도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머가 없다. 유머가 없는 거는 좀 침투부를 많이 보시면서 그러니까 화제거리가 많을수록 어떤 얘기든지 잘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걸 모르겠네. 취향이 관심사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군대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대방의 어떤 말에 맞장구만 잘 쳐도 중간은 간다. 리액션만 잘해도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이런 느낌만 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노래나 하나 듣죠. 유난히도 추웠었던 2004년 겨울 우리는 녹음을 시작했어 겨우. 다이나믹 듀오 아시는구나. 다시 쓰는 이력서 샘플링한 곡이잖아요 이게. 이때니까 아예 안 믿네. 다시 쓰는 이력서라고 엄청 좋아요. 이따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사연 하나 듣고 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직장인 남자입니다. 제 고민은
점점 감정을 느끼는 게 무뎌지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전 여자친구가 문득 넌 가슴 아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라고 묻더군요. 기계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로 그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요 근래 제대로 감정을 느끼거나 표출해 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봤더니 정말 없었어요. 특히 화를 내거나 슬퍼한 것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심지어 올해 여름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정말 감정이 무뎌지는 걸 넘어 거세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혼자서 서울살이를 하다 보니 감정 표출을 안 해버릇해서 그런 걸까요? 투수들과 침착맨이 아무리 놀려대도 나 화 안 났어를 외치는 주펄님께 고견을 여쭙습니다. 알려줘잉.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스스로 안 느끼려고 뇌가 뭔가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방어 태세가 된 것 같습니다. 감정 안 느끼게 되는 태세 전환을 해놓은 것 같아요. 서울살이 혼자 하는 거 힘드니까 좀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거 풀려요. 나이 먹으면은 그냥 울어 막. 코코 이런 거 한번 보면은 막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이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감정이 못 느끼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너무 느껴서 내가 다치지 않도록 뇌가 보호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뭐 딱히 이상한 거 아니고요. 근데 여자친구가 좀 이상하게 느꼈나 보네. 약간 그 기생수 같이 느꼈나 보네.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기생수에도. 그 주인공이 지나가다가 이제 로드킬을 당한 강아지를 보면서 가엾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가엾다 불쌍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그 개를 사체를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요. 그 여자친구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신이치가 죽은 개는 고기덩인데 개 모양을 한 고기덩어리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완전 이제 인간 같지가 않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가 엄청 실망하거든요. 근데 그런 신이치가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막 눈물을 또 잘잘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명작이라고 칭송받는 장면인데 아무튼 선생님은 기생수가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약간 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가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나이 먹으면 갱년기 오고 눈물 좔좔 흘리게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아시겠죠? 다이나믹 듀오의 다시 쓰는 이력서였습니다. 이 노래 진짜 좋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이 펄이 빛나는 밤 요 사진이요. 이 사진은요. 제가 MBC 라디오에서 하는 잠깐만이란 캠페인이 있어요.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그거 녹음하러 갔다가 그 녹음실이 마침 배철수 선생님께서 베텐이란다. 음악 캠프 하시는 그 스튜디오였어요. 그래가지고 PD님이 그 사진 찍어주신다고 기념으로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저 뒤에 콘솔이 그 배철수님께서 직접 조작하시는 바로 그 콘솔입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평소 펄이 빛나는 밤 잘 듣고 있는 아직은 25살 남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최근에 있었던 일을 펄떡이 분들과 공유하고 싶더군요. 각자 다들 유독 기억나는 추억의 맛이 있잖아요. 특정한 맛을 느끼는 순간 옛날 그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감정이 드는 그런 느낌, 그런 꽤 괜찮은 느낌. 저는 최근에 잊고 살던 그런 맛을 되찾았습니다. 이젠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희미해져가서 꿈같이 느껴지지만 유치원 때 원장 선생님이 타주셨던 아주 뜨거웠던 우유가 저에게는 추억의 맛이었습니다. 진한 달콤한 맛의 따뜻한 우유가 몸 안에 맴돌 때 느껴지는 그 맛은 그 당시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맛을 느낄 기회가 없이 살다가
문득 중학교 때 갑자기 그 맛을 찾아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데펴보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최대한 그 맛을 재현해보기 위해. 하지만 우유는 전자레인지에서 꺼내보니 이상한 맛 같은 게 있어 먹기도 싫어지고 맛도 그 추억의 맛이 안 났습니다. 그냥 그런 따뜻한 우유였습니다. 단맛이 부족한가 싶어 설탕도 넣어보고 꿀도 넣어봤지만 어릴 적 각인된 그 추억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패로 돌아간 후 한동안 잊고 살다가 최근 회사에서 사원들 타먹으라고 인스턴트 우유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는 혹시란 생각이 듦과 동시에 뜨거운 물에 그 생전 보지 못했던 우유 스틱을 타서 마셔보았습니다. 제 감은 정확하더군요. 그때 그 맛이었습니다. 20년 만에 그 맛을 찾은 겁니다. 적절하게 달콤하면서 겨울 산길에 조난당했을 때 털보 아저씨가 끓여주는 홍차에 치즈를 모닥불 앞에서 대접받는 듯한 향이 몸 안을 타고 들어갈수록 적절히 뜨거운 느낌. 예전 그때에 비해 수많은 맛을 경험한 지금으로서는 살짝 너프받은 느낌이었지만 잊을 수 없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기분은 참 미묘하더군요. 6살짜리 성장 중인 어린아이에게 인스턴트 우유를 먹인 원장쌤에 대한 분노와 그 어릴 적 맛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저에 대한 아련함, 다양한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다들 이런 각자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맛이 있나요? 펄님의 추억을 공유받고 싶습니다. 뭔가 이것 또한 또 담백한 수필한 편을 읽은 느낌이네요. 뭐 저도 그런 맛이 있죠. 저는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안 나는데요. 있겠지요? 아, 스팸. 다식은 스팸. 맞아. 다식은 스팸에서 나는 그 약간 비릿한 냄새 있잖아요. 그거를 다식은 스팸을 먹으면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왜냐면은 보온밥통 보통 이제 도시락을 싸갔었는데 학창 시절에 제가 보온밥통이 아닌 적이 좀 있었어요. 어느 시간 동안. 근데 그 시간에는 음식이 식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스팸을 싸갔는데 이제 다 식어 있어. 차가워. 그 차면은 더 짜지거든요. 그래서 그 찬 밥과 찬 스팸을 먹으면은 뭔가 그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잠깐 동안 그랬던 적이 있네요. 스팸은 지금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에서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주는데 항상 스팸 세트를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한 번은 좀 신경 쓴다고 와인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얼마 후에 그 직원분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저 스팸 보내주시면 안 돼요? 난 스팸 좋아합니다. 다음 곡은 나미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를 전용현님이 리믹스한 버전 오랜만에 들으시겠습니다. 나미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전용현 리믹스였습니다. 너무 좋다. 조회수가 이것도 100만이 넘었네요. 음색이 치트키예요. 원래는 좀 느린 곡이에요. 이거보다 한 1.5배 정도 느리고 저렇게 신나는 곡이 아니고 좀 약간 발라드 느낌인데 이거를 이렇게 또 편곡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좋네요. 시티팝이다라고 느끼는 게 신디사이저랑 금관악기 때문일까요? 보통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그 브라스 말씀하신 금관악기하고 약간 신디사이저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10년째 경기에서 서울로 왕복 4시간 출퇴근 중인 30대 초반 익명의 펄떡이입니다. 힘들다는 생각은 여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들어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취를 하려니 회사 근방 서울 월세는 못해도 5, 60은 줘야 하니 헛돈 나가는 것 같아 돈이 아깝고 그나마 자산으로 남는 차를 사자니 주변에서 왕복 140km를 어떻게 운전하고 다닐 거냐며 말립니다. 저는 장롱면허라 왕복 140km가 얼마인지 감도 잘 안 잡혀요. 답정 나갔겠지만 사실 전 차를 사고 싶습니다. 왕복 140km 그것 독약입니까? 참고로 이직을 하기엔 제 업무 관련 회사가 전부 서울 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서 이직 자체가 힘든 직종입니다.
그 와우에 나오는 대사로, 고블린의 대사로 한번 좀.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이거는 무조건 월세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월세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왕복 4시간은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책인가 어디서 읽었거든요. 출근 시간이 40분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4시간은 좀 너무 심하네요. 너무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이 많아요. 그때 뭐 그 4시간 동안 뭐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갈 거 아니에요. 좀 그래요. 그 시간에 좀 더 5, 60을 아까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가까이서 살고 그 시간을 좀 더 잘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 시간이 들고요. 140km 운전 매일 하잖아요. 택시기사 택시기사 선생님이 하루 이 정도 하지 않아? 아니, 허리 나갈 것 같은데, 좀 몸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일 140km면은 기름값이 5, 60 나가지 않아요? 연비 엔간히 좋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자취하는 게 개이득인데? 여러모로 따졌을 때 건강, 시간, 심지어 금전적인 부분까지 따졌을 때도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얻으시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습니다. 물론 자취를 하면은 더 이제 생활비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이시면은 뭐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아셨겠죠? 어디 봅시다. 안녕하세요, 주팔님. 31살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입니다. 아직 명확한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로 해야 할 일은 정했습니다. 바로 9년째 저와 만나주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하기입니다. 20대를 함께 보내고 30대도 같이 시작하고 있으니 여자친구이기도 하지만 친구 같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좋습니다. 친구 만날 시간도 없는 대학원생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고 9년째 만나고 있지만 요즘도 매일 밤 1시간씩 통화도 하거든요. 고마움과 사랑을 담아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예쁜 반지도 주문했습니다. 같이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그녀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주펄님은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유부남께서 총각에게 프로포즈할 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있다면 알려줘잉. 신청곡은 윤하의 빛이 되어줄게입니다. 펄이 빛나는 밤에서 처음 듣고 우리 커플의 최애 노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개가 없는 곳에서 해야 돼. 제가 반지를 줄 때 그 옆에 있는 그 개가 엄청 짖었거든요. 카페였는데 일단 개가 없는 곳에서 해야 되고,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 놓고 한다. 좋지 않아요. 아침에 프로포즈 좋지 않아. 일단 뭔가 부스스한 상태고 사람의 감정은 저녁 때 고양이 되기 마련인데 아침에 프로포즈 한다? 이거는 진짜 에반데? 듣도 보도 못했는데? 무조건 저녁에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프로포즈는 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안에 넣어놓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음날 그 신문지 깔아놓고 뭐 뒤적거려야 될 수도 있어요. 재수없으면. 음식 안에 넣어놓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는 좀 한 1년 같이 살아보는 거 좀 추천드리고, 매일 1시간씩 전화할 거면은 아까 그 출퇴근 4시간하고 똑같아요. 매일 1시간씩 통화할 거면은 좀 살아보고 해도 좋다. 그럼 9년 동안 보이지 않던 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그 충원이란다. 그런 느낌으로 좀. 자,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신청곡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냥 급하게 도망치는 게 아니고 마무리하느라 다른 노래 틀었네요. 그 윤하의 빛이 되어줄게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까 그 신청해주신 분이
어떠한 느낌으로 프로포즈를 하시려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햇빛이 찬란하게 들어오는 방에서 뭔가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빛나는 식기들과 그런 식사를 하면서 뭔가 낮에 하고 싶다는 느낌 같아, 프로포즈를. 약간 노래에서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근데 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실과 뮤직비디오는 다르기 때문이죠. 보통 아침에 여자친구의 상태는 머리가 부스스해져 있고 뭔가 그 전날 뭔가를 먹었다면 부어 있을 수도 있어. 둘 다. 그리고 아무튼 아침은 좀 사람이 아름답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좀 준비도 되고 예뻐야 되지 않겠어요? 입냄새도 날 수 있고 아침에. 아시겠죠? 다음 사연입니다. 쭈뻘님. 얼마 전에 펄이 된 신규 펄입니다. 막상 펄이 되니 며칠에 한 번씩 밀어줘야 할지 기구는 어떤 걸 써야 할지 혼란스러운데 쭈뻘님은 며칠에 한 번씩 펄을 미시고 어떤 기구로 미시는지 궁금합니다. 아하, 일단 환영합니다. 신규 펄은 새로운 펄은 언제나 환영이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밀고요. 경조사가 있거나 촬영이 있으면 그 전날 한 번 더 밉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미는 것 같아요. 보통 뭐 한 번 정도는 주중에 촬영이 있으니까요. 그 정도고, 면도 방법은 그 침투부에 도르코 면도기로 침착맨하고 저하고 면도하는 법 강좌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머리를 충분히 불린 후에 사방에서 정수리 쪽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상경한다는 느낌으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면도기보다는 면도 날이 달린 수동 면도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좋은 날을 쓰시길 바랍니다. 광택은 아직 욕심내지 마시고 광택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밀고 또 풍화되다 보면 언젠간 나게 돼 있습니다. 차량용 왁스 바르면 광택 난다고요? 아니야, 두드러기가 나죠. 그런 독한 거 바르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내년 여름에 복학 예정인 휴학생입니다. 휴학하고 시간이 남아서 일본어 공부도 하고 요즘 핫한 주식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아쉽게도 일본어 시험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사실상 지금은 이룬 게 없네요. 아무튼 문제는 휴학을 언젠가 끝내고 복학은 해야 하는데 제가 전공에 너무 자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 학과는 컴퓨터 공학과인데 코딩을 진짜 못합니다. 근데 이론 쪽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서 평균 학점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복학하면 3학년 2학기인데 바로 졸업작품을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요. 응원 부탁드려요. 그리고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쭈뻘 화이팅. 코딩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라서 드릴 말씀이 없지만 아무튼 응원 드립니다. 근데 제가 포토샵으로 처음에 막 연마할 때요. 어떻게 실력이 빨리 늘었냐면은 친구들 얼굴을 막 영화 포스터랑 합성해서 계속 만들었어요. 웃겨가지고 그냥 열받게 하려고 웃기고. 그것처럼 코딩도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재밌게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래야 늘지 않아요? 그래야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재미를 붙일 수 있는 분야인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뭐든지 이렇게 좀 놀다 보면은 느는 거지 이거를 실력을 연마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면은 괴롭고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재미를 붙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가 하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내년에 27살이에요. 27살 살면서 제일 친하게 지낸 브랄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와 정확히는 중학교 때부터 2018년까지는 친하게 잘 지냈는데 2018년 그 해에 그 친구와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가 다단계에 빠져서인데요. 저는 처음에 그 다단계 한다고 했을 때까지는 걔가 뭐라든 말든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술을 먹던 와중에 자기와 다단계에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그게 싫다면 자기 물건이라도 사달라고 그러더군요. 저는 사기 싫다고 했고
그러자 그 친구는 친구가 그런 것도 못 들어주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 순간 이 친구와 같이 지내온 시간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술을 먹고 집에 가고 그 다음날부터 연락을 서로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하나라도 사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제 자신도 쪼잔한 것 같았고 참 복잡하네요. 한 1년 정도는 괜찮게 지냈는데 시간이 점점 더 흐르고 요즘 또 힘든 일도 있으니 그 친구가 보고 싶네요.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 친구의 땡스타그램으로 봤을 때 요즘 다단계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호민형 사랑해요. 신청곡은 이하이의 홀로입니다. 저도 한번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역하고 나서 그 군대 동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동기하고는 되게 친했어요. 군대 있을 때부터. 같은 수송부였고, 또 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동기들이 되게 이제 끈끈하거든요. 같은 군번인 친구들이. 소대가 달라도 이제 친해지기도 하고, 좀 동병상련 이런 게 있어서 참 친하게 많이 지냈는데, 어느 날 만나자는 거야. 교대역에서. 일단 교대역에서 만나자고 하면 의심을 해야 돼. 교대 역삼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하면은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만나자고 하냐고 하냐면 자기 여자친구 생겼다고 여자친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나갔죠. 저는 되게 설렜어요. 왜냐면은 그 전역하고 처음 만나는 거였거든요.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왜 없냐고 하니까 다른 데 있대. 저 옆에 있는 빌딩에 있대. 그 빌딩은 이제 웰빙 테크라는 곳이었어요. 들어갔지. 그러니까 막 한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애들이 막 335여 모여가지고 막 무슨 구호를 막 외치고 있어. 막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사방에서 외치고 있어요. 약간 좀 잘 적응이 안 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더니 이제 의자에 앉히더니 그 강의실 같은 데로 들어갔어. 그러더니 어떤 선생님이 들어와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막 하는데 너무 막 무슨 부흥회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호응이 너무 좋은 거야. 그 학생들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나만 새로 온 사람이고 거기 앉아있는 나머지들은 다 이미 거기에 이제 세뇌된 애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수업도 듣고 나중에는 이제 1대1로 그 친구하고 또 어떤 여자분, 남자한테는 여자가 붙고 여자한테는 남자가 붙어. 여자분이 오면서 또 막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완전 고인물이잖아요. 어떤 커뮤니티, DC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다단계 폐해 같은 거에 대한 글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빨리 여기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탈출을 했는데 막 쫓아와 역까지. 막 남자들이 막 6탄으로 막 둘러싼다니까 무슨 깡패들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비집고 겨우 도망쳤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친구가 연락이 안 되지.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 안 하고 저도 안 하고. 아무튼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연 주신 분은 굉장히 마음씨가 좋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딱 손절을 했는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낸 불알 친구라서 그런지 또 생각이 나시고 그런가 본데 저는 뭐 연락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보통 폐가 망신하고 정신을 차리는 게 이제 서순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린 상태일 수도 있고 그때 일을 뭐 지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3년 전이니까요. 뭐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연락해봐도. 다른 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물론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한번 만나보면은 확실해지지 않을까? 그때를 훌훌 털고 다시 친해질 수도 있고 여전히 정신 못 차렸으면은 완전히 이제 손절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아무튼 마음씨가 참 고우시네요.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하이의 홀로. 이하이의 홀로였습니다. 노래가 참 좋네. 음색이 엄청나네. 아무튼 다단계 이런 거 전역하고 나서 꼭 연락이 이제 올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전 다단계뿐만 아니고 선임도 만났었는데 또 이상한 부탁을 해가지고 또 빤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희한한 사람이 되게 많아. 물론 좋은 사람도 많은데 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 인생이 어떤 필터링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싫어도 친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이제 잘 모르니까. 군대 있을 때랑 또 밖에 있을 때 모습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다음 사연입니다. 사장님네 가족 모두가 일하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21살 소녀입니다. 예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운영하는 곳은 무조건 걸으라고 했는데 제가 일해보니 왜 정말 걸려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펄님도 가족이 하는 회사나 단체에서 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아,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가족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주변에 또. 가족이어야지 또 믿고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은 막 태업하고 삥땅 친다는 거야. 그래서 가족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가족이라서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근데 가족이 운영하면은 자기들끼리만 챙기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또 소외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가족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 유적이 가족이 되었다. 뭐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아, 뭐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뭐 잘 보내는 수밖에 없죠. 원래 그런 겁니다. 또 나왔네요. 이 대사. 원래 그런 겁니다. 힘내시고요. 카페 요즘에 또 테이크아웃만 돼가지고 매출도 잘 안 나오겠네요. 아무튼 힘내시고. 대신에 가족이 아니라면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장점 아닐까요? 내 몸이 그 가족에게서 자유롭다는 거? 억지로 찾고 있어.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조씨.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계속 밖에도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좀이 쑤십니다. 그렇다고 물론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단순히 동네 산책만으로는 뭔가 많이 허전하네요. 그래서 요즘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여행을 갈 수는 없으니까 네이버 로드뷰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갔던 곳들을 다시 한번 보는데 더욱더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일주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에 하다가 휴대폰 고장으로 집으로 강제로 귀환한 게 생각납니다. 펄조 씨는 가끔씩 여행 가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딘 마틴의 The Last Time I Saw Paris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가고 싶죠. 어제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뭐 가까운 데라도 어떻게 그냥 사람 없는 데로 해가지고 갔다 올까 막 고민했는데 결국 못 갔어요. 어딜 가도 사람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참고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도 가고 싶고 강릉도 가고 싶고 또 지난 여름에 남이섬 가가지고 되게 기억이 좋아가지고 남이섬도 또 가고 싶은데 시국이라서 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일 모레가 아버지 팔순인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가도 되는 건가? 어쨌든 촬영이 있어서 애들은 다른 가족은 안 가고 저 혼자만 가는데도 고민 중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좀 못 움직이고 못 가서 굉장히 저도 답답합니다. 제주도 여행도 원래 아이들 방학에 맞춰서 12월 말로 잡아놨다가 취소했어요. 그때 막 3단계로 올라가느니 많이 막 할 때여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취소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참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한 1년에 2번 정도는 침착맨님 가족하고도 같이 가족여행 가고 제주도도 한두 번씩은 꼭 갔었는데 빨리 좀 이 시국이 끝나서 여기저기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네요. 여행 못 가면은 부모님들 되게 힘들어요. 여행 가면은 그래도 애들이 새로운 경험 해가지고 좀 풀어놓고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여러모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딘 마틴의 The Last Time I Saw Paris 보내드리겠습니다. 겨울 냄새가 아주 낭낭한 곡이네요. 감사합니다.
펄이 빛나는 오후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 할 수도 있고 밤에 할 수도 있고 이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펄이 빛나는 시간으로 제목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 살짝 여러분의 심기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펄하, 저한테는 2년 반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대학생인데 부모님께서 외박을 못하게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외박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20살 이후에는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용돈은 따로 안 받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취직을 했는데도, 즉 경제적 독립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외박을 못하게 하시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랑 이 문제로 자주 싸우는데요. 제 고민은 제가 이 일로 화가 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짜증이 나면 제가 급발진을 하는데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후회와 미안함에 괴롭습니다.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외박을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실까요? 분가를 해야 됩니다. 경제적 독립이 아니고. 그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습니다. 이래서 분가 하는구나. 분가를 하시면은 마음대로 분가부터가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래서 분가해서 분가 하는구나. 아무튼 선생님의 답답한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 신청곡은 끌레오의 신청곡이 아니고 제가 틀어드리는 노래는 끌레오의 굿타임입니다. 클레오의 굿타임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무려 22년 전 노래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1999년 5월에 나온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가 딱이죠? 아무튼 큰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남자친구가 경제적 독립이 아닌 물리적인 독립을 해야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집이 엄한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부모님과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사연도 뭔가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다짜고짜 얘기부터 시작하면 저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좀 이르게 시작했지요? 그만큼 너무 잘 맞았거든요.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비밀 동거라는 것입니다. 연애 시작과 동시에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걸 아시는 건지 남친을 반겨주긴 하지만 연애 초에 반대가 너무 심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도 저도 나이가 어리지만도 않고 일찍 결혼하고 싶어 해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비밀도 평생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내년 초에 허락을 받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전 겁나요.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대가 결론이라면 동거는 끝내야 할 거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그만큼 부모님이 자신을 싫어한다 생각하고 상처받을까 봐요. 허락을 받고 당당하게 동거를 하는 게 낫겠죠? 어떻게 하면 최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떨리네요. 사연 읽어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조치 후보고 근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요. 한 10개월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저랑은 조금 달라요. 저는 결혼을 하기로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결혼하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모르겠네. 이거는 선동거 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손주를 데리고 가면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요. 채팅창에서요. 제 의견은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그 양가 부모님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남친의 성격과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말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한다니 정말 부담스럽네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긍정적인 반응? 일단은 좀 더 자주 스킨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모님과. 근데 그럴 또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냥 결혼한다 그래요. 결혼한다 그러고 같이 살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돼요. 만약에 그 다음에 일이 틀어져서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랬어요. 그게 무려 15년 전인데 지금은 더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역시 남일 막말할 때가 제일 재밌다고? 아니 막말이 아니고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저 새벽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아시겠죠? 분가 하는구나 다들. 안녕하세요. 아니야, 노래 하나 들읍시다. 노래를 일단 좀 듣고. 아우 배고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게 마이크에 들어갈지 모르겠네. 들어가면 너무 쪽팔린데. 아무튼 간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자친구와 밤을 같이 보내고 싶다. 동거 중이다. 요런 사연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예쁜 사랑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영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쭈펄님 갑자기 생각나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울 때 일입니다. 그 시절 수능을 위해 공부를 한다고 12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로질러 가는 자전거 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종종 이용하곤 했었죠. 그 자전거 도로는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고 가로등이 몇 개 없었습니다. 조금 어두운 편이었죠. 너무 늦게 독서실을 나온 탓에 그 자전거 도로에는 여성분은 한 분하고 저밖에 없더군요. 여성분은 저보다 한 100m 정도 앞에서 뒤로 흘끗흘끗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마 단 둘밖에 없으니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키도 185에 몸무게도 95kg 정도 나갈 정도로 나름 체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옷차림 또한 검은색 모자, 검은색 상의, 검은색 바지, 검은색 마스크로 우중충했습니다. 저는 그때 여성분이 날 무서워서 흘끗흘끗 쳐다보는구나. 그럼 내가 먼저 앞질러 가면 안심하시겠지? 하고 뛰어갔습니다. 여성분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 여성분이 갑자기 힐을 벗고 품에 안은 채로 뛰더군요. 저도 당황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빠른 속력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여성분도 잘 뛰더군요. 제가 체구는 크지만 달리기는 학교 운동회 계주선수를 나갈 정도로 잘 뛰었는데 따라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뜀박질은 10여 초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딱 생각이 들더군요. 여성분 입장에서는 웬 올블랙의 거구의 남자가 밤 12시에 갑자기 뒤에서 뛰어오면 엄청 무섭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이 들자마자 뒤로 돌아서 다른 길로 갔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아예 끝까지 달려서 앞지르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주펄님은 저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계속 뛰어서 여성분을 앞질러 갈 것인가요? 아니면 뒤로 다시 돌아갈 건가요? 100m 정도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앞질러 갈 생각을 했지? 100m면 되게 멀잖아. 몇 걸음으로 앞질러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정말 여성분이 정말 많이 놀라셨겠네요. 저도 이제 뭐 이런 적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앞에 이제 여자분이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아가지고 발소리가 아예 안 나요. 걸을 때 되게 사뿐사뿐 걷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발소리가 안 나게 걷고 있는데 어쨌든 인기척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뭔가 암습을 하려고 걸어오는 느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발자국을 또 일부러 크게 내면은 그것 또한 또 불안한 일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순간이 오면은 그냥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순간이 오면은 그냥 뒤로 돌아서 조금 가서 기다려요. 한 1, 2분 정도 그냥 핸드폰 하면서 그냥 아예 그냥 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을 거리까지 아예 그냥 그런 오해를 만들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기다렸다가 가고 섣불리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지르기 위해서 다다다닥 뛰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내가 전화하는 척을 할 때도 있어. 명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제 위협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이상한 짓을 하셨는데 웃기긴 하네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자, 어디 보시지요. 펄하. 저는 21살 평범한 드순이입니다. 흔히들 20학번은 꼬로롱 학번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코로나 학번이라 그래요? 그치만 저는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싶은 재수생입니다. 수능 이후로 요즘은 잉여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긴 한데 수시로 지원했던 대학교가 모두 불합격을 받으니 마음이 좀 심란하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의 고민이 저보다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시 성적으로는 어정쩡한 인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 대학교도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정쩡한 학교가 되니까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데에 가도 취업이 어려우니 지역 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립대, 사는 곳이 충남이라 충남대를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취업까지 생각한다면 직어국을 가는 게 맞긴 한데 대학은 서울로 가는 게 맞기도 한 것 같아서요. 주펄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참고로 문과고요. 대학원까지 갈 생각도 있습니다. 어때요? 저는 채팅창의 의견을 좀 봐야겠는데 제발 국립대 가래요. 애매한 수도권 대학 갈 거면 직어국 가는 게 낫대. 다 직어국 가라는데 전남대학교 그 직어국 다니는 분은 직어국 오지 말래요. 잠깐만, 문과면은 무조건 어디 가라고? 문과면은 제발 가지 말아주세요. 문과면 대학원을 가지 말래요. 문과면은 대학원을 가지 말고 직어국은 좋대요. 인서울에도 메리트가 하나도 없대요. 문과면은. 대학원은 가지 말고 직어국을 가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애매한 인서울이면 직어국도 힘든 거 아니야? 직어국은 확실히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지역 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어국에 가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직어국을 추천하십니다. 현직 문과 인서울 졸업생입니다. 어차피 취업 안 되니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취자의 의견은 제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직어국을 추천드린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읽어주지 말라고요? 그런 의견도 있다고. 그 소수 의견 존중하는 또 저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플라스틱 러브나 한번 듣고 와야겠다. 마리아 타케우치의 플라스틱 러브였습니다. 배고파. 4시 42분이네. 5시까지 하고 다시 고구마랑 닭가슴살 먹겠습니다. 너무 배고파. 자, 어디 봅시다. 아무튼 대학생활 잘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주펄님, 저는 현재 휴학 중인 25살의 대학생입니다. 현재 저의 고민은 무엇인가 하려는 의욕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웹툰 작가를 꿈꾸며 미대 입시를 준비하여 무효곡절 끝에 원하는 곳은 아니지만 미대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생활을 해가면서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다른 학과 커리큘럼에 점점 실망하여 대학교 생활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웹툰 관련 수업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영상 제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군요. 영상 쪽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던 저에게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와 친해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신입생 땐 열심히 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회의감은 들고 의욕은 점점 떨어지더군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아예 절필 수준으로 연필을 손에 들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3학년이 되도록 버티다가 무엇인가 바뀔까 싶어 군입대를 하고 복학을 했습니다만 거짓말같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려서 결국 한 학기 다니다가 다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학을 하고 후위를 도모하려고 했지만 한번 안 해버릇하니 뭘 할 수가 없는 잉여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휴학 막바지가 되어 내년에 복학을 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휴학간을 되돌아가 보면 하루하루 뭔가 하기는 했지만 남는 게 없는 느낌이네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치열하게 미대 입시를 준비했었는데 막상 대학생이 되어보니 내가 무얼 위해 여기 왔나 싶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학생 시절에는 옆에서 선생님들이 이끌어 주셨는데 대학생이 되어서는 어딘가 홀로 내팽겨 쳐진 느낌입니다. 우울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한번 써봅니다. 그게요, 고등학교 때 웹툰 작가를 꿈꾸면서 미대 입시를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웹툰 작가를 꿈꾸는 사람은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만화를 그려야 돼. 별 상관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만화를 그렸어야 돼요. 별로 그냥 그러니까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가 아니고 무슨 만화를 그리고 싶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그게 있으면은 계속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웹툰 작가 된 사람들 보면은 다들 그냥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웹툰 그냥 만화 그리고 싶어서 전공이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그리던 사람이 만화를 그리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그냥 이런 만화를 그리고 싶어라는 생각만 있지,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웹툰 작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사연을 보니까 전공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게 없으신 분 같은데요. 근데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재밌는 거 하다가 이제 잘 풀리는 사람도 있고, 침착맨 님도 약간 그런 편이고,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미술 쪽이 이쪽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글만 보면은 애프터 이펙트 영상 제작은 또 전혀 결이 다른 거니까 일단은 찾아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뭐 좋아하거나 취향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뭐 공무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모르겠네요. 아무튼 미술 이쪽은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를 만들고 싶은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없다면은 스킬을 아무리 연마해봤자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게 없다면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들고 싶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으면은 어떡하냐? 모르겠다! 근데 이런 분들이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엄청 많을걸요? 엄청 많아, 실제로. 일단은 그래도 졸업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한번 찾아보시죠, 이번 해. 이번 해를 하고 싶은 일 찾기 원년으로 하시고, 휴학은 다시는 하지 마시고, 휴학해서 뭐 이렇게 도모하고 이런 거는 그냥 시간만 버리는 일 같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휴학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쭈펄. 저는 인생에서 첫 수치심을 느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린 시절 저는 작은 빌라에서 살았는데요. 이제 갓 기저귀를 탈피하고 스스로 변기에 앉아서 똥을 쌀 수 있게 되었던 때입니다. 4살이었나 5살이었나, 아무튼 똥은 혼자 쌌지만 닦지는 못하던 그 시절이죠. 우리 막내가 지금 딱 이때인데 아마 4, 5살 맞는 것 같습니다. 깨끗이 못 닦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늘 어머니가 제가 똥을 싸고 나면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똥을 싸는 중에 어머니가 집 앞에서 다른 어머니들과 얘기하러 나간다고 했고, 저는 똥을 다 싸면 오리 꽥꽥 이라고 소리칠 테니 와서 닦아달라고 했죠. 똥 쌌다고 말하기 부끄러워서였죠. 똥을 다 싸고 외쳤습니다. 오리 꽥꽥!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외쳤습니다. 오리 꽥꽥! 역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5분가량을 울면서 외쳤죠. 오리 꽥꽥! 그때였습니다. 드디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왜 이제 와? 나 똥 다 쌌어. 아니,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제 기억에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 저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어디를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웃 아주머니에게 똥닦임을 당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머니께 참 감사하지만 그 당시 저는 너무 수치심이 들고 쪽팔렸지요. 쭈펄님은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들 이런 오리 꾀꾀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없는데요.
체리 필터에 오리 날다였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지금은 잘 닦으시죠? 저도 잘 닦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닦아줘요. 저는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비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 만화 중에 테르마이 로마이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그게 로마 시대에 대중 목욕탕이 있었잖아요. 그 로마 시대의 그 대중 목욕탕 기술자가 현대 일본으로 타임 리프를 해요. 그래서 현대 목욕탕 기술을 배워가지고 다시 고대 로마로 돌아가서 그걸 이제 적용하는 그런 재미있는 그 만화가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현대 목욕탕으로 와가지고 그 바나나 우유 마시잖아요. 우리 목욕하고 나와서. 그래서 그것도 배워가가지고 무슨 벌꿀주 같은 거를 목욕탕에다 비치하고 비데도 이제 완전 신세계라는 걸 경험하고 고대로 돌아가서 이제 고대 기술로 비데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비데를 처음으로 현대 일본에서 느낄 때 표정이 진짜 황홀하게 되게 잘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요 만화 되게 재밌어요.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테르마이 로마이입니다. 테르마이가 그 목욕탕이란 뜻입니다. 날아오르죠. 맞아. 아베 히로시 아저씨가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그분이 되게 서구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인 역할을 맡아가지고 실사로 나온 영화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벌써 5시네요. 오늘 여러가지 재미난 사연들을 많이 읽었고 12월 28일 사연까지는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12월 29일 사연이 다음부터 나올 예정이고 오늘은 제 마음대로 거의 틀었습니다. 사연에 신청곡이 들어있으면 그거 틀었고 오늘 마지막 곡은 그래도 받아놓은 신청곡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닭가슴살하고 고구마 먹는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배고파. 계속 꼬르륵 소리 나는데 괜찮은 건가? 자, 마지막 곡은요. 마지막 곡이 이거네. 뱃사공 YDG 레인보우 들으시면서 저는 가보고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